이런 거는 좀 달고 살아야 됩니다. 집 짓고 나서도 고라니도 한번 여기 왔었고 막 살인 사건도 났었고 이웃끼리 얼굴도 붉히고 이런 건데 완전히 그냥 벗어났죠. 우리가 지금 전원주택에 산 지 한 5년이 됐잖아요. 그렇지. 살아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 생활도 해보고 전원주택 생활도 해봤잖아.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우리가 느끼는 게 좀 현실적이고 좀 많긴 하죠. 우리가 그 양평에서 한 5년 정도 지금 살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서울에서 지내고 있잖아. 나 그렇지, 그렇지. 시골에서 살다가 다시 서울 생활을 해보면서 또 느끼는 점들이 있잖아. 과연 시골살이와 서울살이가 뭐가 더 좋은가? 그리고 장점도 많지만 단점은 또 뭐가 있나? 그런 사람은 절대 시골에 살면 안 된다. 뭐 그렇지, 이런 거 그렇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도 여기 오기 전에 또 유튜브나 이런 걸로 이렇게 찾아봤지만은 좀 정보가 좀 아쉬웠어요. 뭐가 제일 사실 조회수가 제일 많았냐면은 분쟁하고 갈등, 자극적인 것들만 사실 너무 많고 실생활을 보여주는 영상은 잘 없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게 좀 있지 않을까. 막상 이렇게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상상이랑 좀 달랐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런 거를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시는 여기가 이제 우리 구름이 집인데요. 너무 이렇게 찍는 데서만 찍으니까 배경이 좀 재미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색다른 데서 찍자. 그래서 우리 구름이 집을 조금 빌렸는데 지금 바깥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춥고 그래가지고 집 안에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얍. 전원생활의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떠오르는 거는 재활용 버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 서울은 사실 좀 빡빡하지 않죠. 플라스틱끼리 모아놓고 비닐봉투끼리 모아놓고 이러면 애지간하면 가져가는 시스템인데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여기는 조금 그 기준에 미달하면은 아예 안 가져갑니다. 저는 사실 서울에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진 못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박스를 버린다. 그러면 그냥 박스에다가 만약에 다른 박스들이 있으면 그냥 다른 박스에 포개가지고 차곡차곡 넣어서 그냥 버려도 누가 그냥 쓱 가져가 버리고. 이 지방에 또 오니까는 단점이 뭐였냐면 폐지를 주워가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또 아파트 같은 데서는 그냥 분리수거 거기 냅두면 되는데 맞지.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기준이 좀 빡빡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정도냐면 이제 박스가 이렇게 접혀 있는 상황에서 내놓으면 가져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박스에 붙어 있는 스티커라든지 테이프 이런 거를 전부 제거해서 박스들을 또 켜켜이 정리해서 묶어서 두지 않으면 안 가져가십니다. 근데 또 이게 조금 웃긴 거는 어떤 날은 또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저분의 기분에 따라서 기준이 좀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재활용 버리는 거에 있어서 서울처럼 쉽지 않다. 두 번째는 조련사가 불편한 겁니다. 로켓 배송이 안 된다. 네, 저는 사실 뭐 배송시킬 일이 많이 없어서 배송에 대해서 뭐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로켓 배송처럼 이렇게 새벽에 딱 다음날 바로 딱딱 와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방에는 이게 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불편하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여기 와서 살기 시작할 때는 로켓이 막 그렇게 활성화되지가 않아가지고 불편한 걸 몰랐어요. 근데 저희가 요즘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맞아. 자기 전에 필요한 거 시켜놓으면은 맞아, 아침에 맞아. 와 있고 만약에 10시 전에 막 시키면은 그날 밤에 오고 이러니까 이게 맞아, 너무 맞아. 편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저희가 이제 막 장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거의 100% 택배를 시키는데 컬리를 시키면 그날 아침에 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낮에 오거든요. 그럼 좀 불편해. 난 아침에 사과를 먹고 싶다. 근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불편하고 그렇지. 서울에 가서 살면서 로켓 배송을 겪어보니까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다음에는 이제 이건 진짜 실생활에서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집에서 식사를 잘 안 해 먹습니다. 거의 밖에 나가서 먹고 아니면 배달로 먹는데 저희가 양평 와서 살 때만 해도 그렇게 막 배달이라는 게 지금처럼 엄청나게 다양하고 막 그러진 않았잖아요. 맞아. 그죠?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양평 오기 전에 서울 살 때는 맞지. 그 종이 있잖아요. 맞지. 종이책. 맞아. 거기에 전화해가지고 맞아. 시켜 먹고 약간 그때만 이런 해도, 데였어. 맞아. 배달의 민족 이런 것도 없었어. 배민이 막 그렇게 활성화되지 어.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불편한지 모르고 살다가 맞아. 저희가 처음에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이제 여기 근처 와가지고 살았거든요. 집을 짓는 동안에. 근데 치킨 맞지. 배달이 안 되는 맞지, 거예요. 맞지. 치킨 맞아. 배달 시키려면 아. 2마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여기는 진짜 배달 안 되겠구나. 맞아. 그래도 다행히 집을 짓고 나니까 우리 동네는 6.25가 됐어. 처음에 맞아. 우리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 안 되니까 여긴 안 되는구나 맞아. 하고 한 6개월을 거의 맞아. 배달 안 시켜 먹다가 6.25를 알게 된 거지. 맞아. 근데 배달비가 진짜 비싸요. 배달비가 거의 한 끼 식사분이 나옵니다. 여기는. 네, 왜냐면 왔다 갔다 여기는 15k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처럼 막 1,000원, 2,500원 이렇게 받아서는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배달비가 거의 뭐 기본 한 7,000원에서 많이 들면 한 10,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종류도 서울처럼 많진 않다. 서울은 음식점도 많고 막 이러니까 골라서 먹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여기는 한정적이다. 그래서 서울 가서 배달 시켜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맞아. 배달비가 뭐 500원, 1,500원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배달이 진짜 빨리 와. 엄청 빨리 오지. 막 10분, 20분 만에 맞아, 오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근데 여기는 기본 1시간 걸리거든요. 맞아. 아무튼 배달이 조금 불편하긴 하다. 근데 이제 우리 동네는 다행히 되는 동네긴 하다. 근데 안 되는 데도 많겠지. 맞아, 많을 거야. 응. 우리 동네는 그래도 시내에서 그래도 좀 가까운 편이어가지고 되는데. 근데 은근 우리가 처음 한 6개월 살면서 배달이 안 돼서 해먹긴 했었어. 맞지. 좀 오래 해먹었어. 어. 그래도 6개월에서 한 그래 적어도 8개월은 해먹었어. 왜냐면은 내가 막 그 한창 반찬 사러도 다니고 막. 맞아. 그랬으니까. 그래서 나름 건강하게 야식 안 먹고 맞아. 맞지. 야식을 또 끊게 되는 장점은 또 있었어요. 응. 배달이 안 되니까. 맞지. 근데 지금 요즘 이제 서울 살면서는 배달이 되니까는 맞지. 너무 쉽게 시켜 먹고 아. 좀 살이 찌긴 했지. 아. 먹고 싶을 때 언제든 맞아. 시킬 수 있다는 그거. 새벽 2시에도 막 그냥 되고 되고 여긴 막. 10시만 해도 안 되거든요. 맞지. 한 8시만 돼도 네, 식당은 다 문 맞지, 닫고 맞지. 이러니까 맞아. 그런 게 좀 불편한데 나름의 장점도 있다.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그지. 네. 그리고 나서 또 생각나는 점이 뭐가 있냐면은 잡초죠, 잡초. 이 서울에서는 사실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죠. 아니면 오히려 계절에 대해서 좀 무감각했던 맞아. 것도 있어요. 서울 살 때는 그냥 춥다, 뭐 그렇지, 덥다. 덥다. 뭐 그러니까 비 온다. 맞아, 눈 오네. 거의 이 정도였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계절의 변화. 아직 쌀쌀한데 어. 파릇파릇한 새잎이 올라와. 개나리가 먼저 피고. 일단 다른 게 있다면은 일어났을 때 새가 울기 시작하죠. 약간 봄이 다가오고 음. 막 태동하는 느낌. 풀밭도 이렇게 갑자기 새손이 돋아나고 산의 색깔이 확 이제 푸릇푸릇하게 변하기 시작하고 그건 다 좋은데 이제 마당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 마당에 잡초가 올라왔을 때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소화가 좀 잘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초반에 정말 그 힘들게 했어. 맞아. 한 2년까지는 목이 뜯겨가면서 막 뽑았어요. 풀을. 왜냐면 이렇게 베면 안 돼요. 베면 또 나니까 뽑는데 한 일주일 뽑았죠. 텀을 두고 이렇게 하루는 여기, 하루는 그지. 저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3, 4일을 뽑았던 것 같아. 저희가 한 땅이 200평인데 제 생각에 한 100평은 잔디를 심은 맞지, 것 같아요. 맞지. 그래서 처음엔 그냥 재미로 잡초 맞지, 조금씩 올라왔을 때 그래, 볼 그래, 때는 맞지. 재미로 이렇게 조금 맞아, 뽑다가 맞아. 우리가 어느 순간 손을 놨어. 안 돼. 손을 놨더니 여기 완전 정글이 된 거예요. 특히 여름에 비가 한 번 오면은 장난 아니야. 저희가 한 일주일 뭐 어디 여행 갔다 오잖아요. 그럼 집이 막 다른 정글돼 세상이 있어. 돼 있어. 오빠는 또 모기에 취약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모기가 없는 날 약간 그렇지. 보슬비가 내리는 날 기다렸다가 맞아. 그 비를 맞으면서 막 잡초 캐고 근데 우리 둘의 힘으로 도저히 안 돼서 안 돼. 온 가족이 막 맞아, 시댁 맞아. 가족분들이 총출동해가지고 막 예초기 밀고 막 잔디깎기 맞아. 밀고 막 해놓잖아요. 그럼 또 한 달이 지나. 한 달도 안 가? 한여름에는 진짜 한 달도 안 가요. 이게 약간 막 장마철이나 이럴 땐 화초에 물 주고 햇빛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한 달이 뭐야. 진짜 1, 그치. 2주 다시 막 올라와. 어. 그리고 잔디도 자라요. 거의 한 발목까지 맞아. 자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 2년은 진짜 뽑다가 좀 이제 잡초가 덜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1년에 2-3번 그 예초기 이렇게 밀어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일당 뭐 1, 20만 맞아, 원? 맞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불러서 하니까 편해졌죠. 맞아. 어. 그런 거 안 했던 분들은 떼약볕에서 온 태양 다 맞아가면서 이렇게 잘 뽑히지도 않는 거리 이 소나기에도 힘이 다 빠지잖아. 맞아. 이게 그 장비가 있어요, 애들만. 맞아. 그래서 저희도 그 장비 다 맞아. 샀거든요. 그 아. 엉덩이 의자랑 맞아. 막 잡초 뽑는 맞아, 게 여러 맞아. 개가 있어요. 맞아. 별거 다 샀어요. 근데 결국은 그냥 맡기니까 그게 제일 편하더라. 맞지. 만약에 전원주택을 구입하시거나 아니면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잔디는 그냥 포인트로 그냥 조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저희 사촌이 또 저희 근처로 이사를 왔거든요. 집에 지어가지고. 미스타죠. 삿포로 같이 갔던 그분들인데 그분들은 그래서 아, 저희를 보고 맞지. 절대 잔디를 안 깔겠다 해서 맞아. 파쇄석을 깔았어요. 근데 그거 진짜 이쁘고 좋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낫죠. 근데 여름에 좀 찔 것 같긴 한데 그치. 잡초 걱정은 그렇지. 없으니까. 그런 스트레스에서 어. 벗어나니까. 그래도 한 2-30평 정도는 그래. 좀 풀이 있고. 그래, 그 정도만. 그냥- 왜냐면 여기 사방이 다 사실 풀이니까. 그래, 맞아요. 그냥 눈 돌리면 다 어. 풀이고 옆집도 앞집도 뒤집도 다 잔디기 때문에 어. 남의 잔디 보면서 나는 그냥 만족을 하고 내 집은 그냥 세면이나 맞아. 돌로 그냥 채우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름에는 잡초의 애로사항이 있다면은 겨울에는 또 이제 동파의 계절이죠. 서울 살면 잘 몰라요. 네, 왜냐면 저도 서울 살 때는 동파라는 개념이 잘 없었어. 전원 생활을 하게 되면 집 안은 괜찮아요. 집 밖에 외부 수전이 하나씩은 다들 있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되냐면은 나이아가라 폭포됩니다. 정말 수도 터지면 그만큼 얼어있겠지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게 동파되는지 모르고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 일본 갔을 때 내가 야 저거 외부수전 동파되는 것 같다고 했던 그 관광지 정말 거기처럼 진짜 장관을 이룹니다. 야 이거 해결이 안 되겠는데? 라고 할 정도로 동파가 진짜 예술이에요. 만약에 잠깐 집을 비운 거야 뭐 해외여행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서울에 잠깐 갔다 온다고 막 1박 2일, 2박 3일 다녀올 때는 외부 수정 관리를 진짜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몰라가지고 그치. 매년 터졌어. 한 2년 매년 맞아. 터지다가 맞아. 그냥 없애버렸어요 외부 맞아. 수전. 외부 수정 없어버렸어요. 네. 다음 단점은 체감이 될 정도로 좀 부족하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병원. 네, 병원이 있긴 있는데 몇 개 없고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곳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글로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할머니라든지 그런 분들은 아침잠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의사하고 같이 출근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오전 중에 진료를 보러 가도 사람이 많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도 안과 한번 갔는데 내가 한 9시 반 10시에 갔거든? 이미 오전 그치, 진료가 맞아, 마감이야. 그래. 1시까지 마감. 맞아. 그리고 이비인후과도 한 2개 아. 있는데 가면 최소 1시간. 거의 뭐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탈모병원 수준이지. 그날 진료가 이미 오전에 완료되고. 그래서 의사분들이 난 서울보다 이런 데 개원을 해야 된다 생각해. 진짜 좀만 잘하면은 사람들이 엄청 몰리고 그래.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 제발 맞아. 여기 양평에 병원 좀 내주세요. 맞아. 진짜 아무래도 여기 이제 대부분 오래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최신 기술이나 이런 서비스가 또 좋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로 개업하시는 분들이 지방에 오시면은 아마 사람들로 넘쳐날 겁니다. 좀 친절하고 깔끔하고 진료만 좀 잘해주시면은 그러면 진짜 터져나가지. 왜냐면 안 그런데도 터져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곳이 많아. 그냥 거기가 정말 좋아서 간다기보다는 그런 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퀄리티로 여기 와서 하면은 무조건 잘 될 거다. 그 다음으로 조련사 같은 경우에 필라테스를 하는데 필라테스를 내가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서울은 정말 내가 골라가지. 너무 많으니까 막 내 입맛대로 고르면 되는데 여긴 필라테스만 해도 몇 개 없고. 저희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가 생겼는데 거기가 또 이제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럼 이제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거야. 맞아, 그리고 맞아. 헬스장도 없고. 근데 저희 동네는 주민센터에 맞아. 헬스장이 있거든요. 맞아. 1년에 10만 원이에요. 근데 장비들이 다 너무 좋아. 맞아. 웬만한 헬스장만큼 많이 그럼, 있고 그럼. 사람도 많이 없어요. 내가 안 해서 문제지. 그렇지. 우리 동네 자랑하는 것 같다는데. 그러게. 저희 동네 우리 좋아요. 많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PT를 받고 싶으면 그건 또 시내까지 가야 되고 그런 맞아, 거는 맞아. 좀 불편하고 맞아. 그리고 세탁소도 멀리 가야 되고 아니 지금 제가 서울 살아보니까 집 앞에 딱 내놓으면은 그거 가져갔다가 다음 날이나 이틀 만에 딱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찾아서 세탁소에 맡겨놓고 맞아, 또 가서 맞아, 내 거 맞아. 맞나 챙겨서 막 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맞아. 서울 살 때는 왜 홈클리닝 같은 거 어플로도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모님 한 번 모시려면은 굉장히 힘들다. 찾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해결해야 돼. 그치, 네. 다 그냥 찾아가서 해결해야 맞아, 되고 맞아. 그런데 쓰이는 시간들이 좀 맞아. 낭비가 되고 그리고는 서비스 센터가 없습니다. LG라든지 삼성도 없어요. LG, 삼성 없으니까 당연히 애플도 없죠. 그럼 꿈도 꾸지 말아야 돼. 애플 같은 거는. 그래서 저희도 노트북 구하나 가지고 2천 갔었거든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더 좀 큰 도시로 가서 AS를 받아야 된다. 블루핸즈 이런 건 있지. 자동차 센터는 많죠. 그것도 사실 비싸. 서울이 더 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서울에서는 배터리 가려면 10만 원이면 가는 걸 여기서는 15에서 20만 원이 갈아요. 아, 나 그것도 놀랬잖아. 은행이 없어. 농협이랑 여기는 이제 국민은행이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거 없고 농협밖에 없고 그게 좀 놀라웠어요. 진짜 우스갯소리로 우리은행 가려고 왕복 40km 갔다 하남 가야 되는데 하남이 여기서 22km니까 44km 움직입니다.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열받아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44km를 왔는데 그 창구 직원이 되게 응대가 좀 미온하다든지 안 된다고 했을 어. 수 있는 건데 뭐 그냥 대충 안 된다 해버린다든지. 그렇지. 자기 내일 아닌데 막 하면서 하면 내가 맨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여기 오려고 44km를 움직였다.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세요. 근데 이런 건 사실 1년에 몇 번인 것 같아. 그래? 거의 은행 갈 일이 없으니까. 맞아. 해봐야 뭐 어. CD기로 돈 뽑는 맞아, 거네. 맞아. 제일 불편한 건 사실 세탁소인 것 같아. 그게 맞지. 자주 필요하니까. 맞아. 나도 보니까 서울에서 제일 되게 편하다고 생각한 게 세탁소가 와가지고 탁 해서 뭐 다 해서 갖다 주니까. 그거랑 그 쓰레기. 그렇지. 그러니까 확실히 빈도가 좀 높은 맞아, 게 맞아, 제일 맞아. 편하게 느껴져요. 맞아. 대단하고. 어. 다음 단점입니다. 단점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장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채널을 봐주시고 구독하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단점은요. 운전을 꼭 해야 됩니다. 운전을 못하면요. 여기는 거의 다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동네는 걸어서 편의점 갈 수 있고 한 10분 걸어가면 그래도 편의점이 있어요. 커피숍도 있고. 커피숍 정말 울단 표현이다. 이 정도면 진짜 번화가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거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동네를 평균으로 시골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전원주택 생활은 내가 편의점을 가려 그래도 자동차 타고 나가야 돼요. 진짜 내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자동차 타고 다시 나가야 됩니다. 네, 왔다 갔다 무조건 20분. 가는데 10분, 오는데 10분.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편한 생활 하시던 분들은 전원 생활 오실 때는 운전이 안 되는 사람이 만약에 집에 있으면 그분은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답답한데 저는 이제 운전을 못 하는데 저는 그냥 거의 집에만 있거든요. 맞아. 뭐 나가야 될 때는 이제 오빠가 태워주거나 아니면 KTX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뭐 KTX 타면은 40-50분이면은 가고 맞아. 그리고 지하철도 있긴 있어요. 서울까지 뭐 1시간이면 가긴 가는데 그리고 또 집순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집순이라서 사실 좀 불편함을 덜 그게 느끼긴 제일 한데 크지. 왜냐면 저는 막 일주일 내내 집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맞지? 막 이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맞아. 이제 좀 활동적이고 나가야 되고 이러면은 차가 없으면은 진짜 불편하다. 차가 없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하철까지 갈라 그래도 여기는 역을 가는 버스도 30분에 한 대 이렇게 오니까 그거에 또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희가 결혼식을 가려고 집을 딱 나섰어요. 근데 우리 집 앞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이 차가 그럼 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음. 그걸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왜냐면 지금 택시를 불러서 맞지. 역까지 가서 맞아, 시간을 맞춰서 막 이렇게 타고 가면 그 시간을 갈 수가 없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못 가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맞아. 그런 게 불편한 게 있지만 사실 체감이 막 그렇게 많이 되진 않는다. 그렇지. 나는. 그러니까 자기 성향에 맞춰가지고 전원 생활을 할 때도 지역을 좀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전원 생활을 너무 하고 싶은데 또 운전은 안 돼. 그렇다면은 시내 쪽으로. 그리고 사실 우리는 마트도 잘 안 가잖아. 편의점도 잘 안 가고 저희가 다 택배로 시키기 맞아,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지는 사실 모르겠어. 그건 맞아. 우리가 집에 있는 거 제일 행복해하는 스타일이고 그거에 대한 불편함은 사실 없어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운전면허증은 꼭 있어야 된다. 차를 운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생각나는 게 여기가 인건비가 비쌉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간단하지 않은 작업들 예를 들면 전기가 나갔어요.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이렇게 특수하게 내가 못하고 장비를 좀 써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거 할 때 서울은 예를 들면은 싱크대 막히면은 요즘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만 원 안짝에서 해결 가능할 거야. 그치. 출장비 5만 원, 뭐 그렇지. 10만 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거의 더블입니다. 일당을 그냥 불러버리시기 맞아. 때문에 20만 원 부릅니다. 뭔가 잘못해서 우리 집이 삐걱했다 그러면 20만 원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는 또 천장이 높아가지고 그 엄청 높은 사다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 뭐 바꾸려면은 그래서 저희가 불을 안 켜요. 혹시 불 나갈까봐 불을 안 켜. 그거 나가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한 돈 천만 원 뭐 저당 잡힐 걸 준비해놔야 돼. 저당 잡힐 걸. 진짜 여기 무섭습니다. 출장비 자체가 일단은 인건비에 계적값에 이거 하면은 20만 원 그냥 쉽게 넘어가요. 우리는 집이 새 집이니까 부를 일이 많이는 없어요. 오래된 집, 1, 20년 된 집이 많으니까 맞아. 그런 집은 막 고칠 게 많은데 사실 저희는 집을 지어서 왔기 때문에 부를 일이 많이는 없어. 맞아. 아직까지. 그리고 집을 되게 장고장 없이 심플하게 잘 지었어요. 조련사가. 좀 물이 새게끔 짓는다든지 물이 잘 새. 그런 집도 있어. 아니 뭐냐면 천장을 옥상이 있으면 물이 많이 새니까 그런 것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관리거리 없애버렸기 때문에 관리할 게 향후에도 사실 나는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 그냥 외부 청소 그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잘 지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무래도 집이 연식이 10년 20년 이렇게 되면은 손볼 곳이 많아지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나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일이 터졌을 때 그것만 잡으면 또 몇 년 가는 거야. 맞아. 왜냐면 아파트는 사실 관리비를 매달 그치, 내잖아. 맞아. 근데 어디에 쓰이는지 잘 맞지, 모르잖아. 맞지. 근데 그 돈 아껴서 뭐 1년에 한 번 지출한다 생각하면 맞지. 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드는 편은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리고 또 부동산을 했었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10년 20년 된 지 분들한테도 말씀을 들어봐도 옛날 얘기라고 하셔요. 70년대 60년대 때 지어진 그런 집들이 손이 많이 가는 거죠. 맞아, 왜냐면 벽돌로 짓고 춥고 막 창문도 막 지금처럼 기밀하지 못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뭘 봐주고 뭐 손 봐주고 하다 보니까 막 수천이 깨지는데 이제 요 근래 지어진 집들은 그런 걸 다 보완해서 짓다 보니까 한 10년 된 집도 사실 물어보면 한 번도 안 고쳤다 그래. 전원주택 관리를 뭐가 그렇게 돈이 든다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들 그러시거든요. 맞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난방비도 이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가스가 되거든요.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야 여기 한번 땅값 올리자고. 어? 그래서 지금 집이 40평인데 저희가 겨울에 진짜 따뜻하게 있어요. 그치. 거의 반팔 입고 지내요. 맞아. 한 달 가스비가 뭐 10만 원 초반? 맞아. 뭐 10만 원 중반 이 정도고 여름에는 뭐 거의 안 나오고 사실 서울 살 때 제가 빌라 살고 이럴 때 거기가 난방비 더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우풍이 엄청 심하니까 보일러를 계속 틀면 맞아, 바닥만 엄청 끓고 맞아. 공기는 차가운 거예요. 맞아. 오히려 그때가 더 난방비가 맞아, 많이 맞아. 들었고 여기는 기밀하게 집을 지어가지고 진짜 단열이 잘 돼서 난방비 거의 안 들고
그리고 아빠도 이제 얼마 전에 양평으로 오셨는데 아빠 집은 기름이에요, 기름. 근데 맞지. 이제 아빠 오기 전에 단열 시공을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보일러 안 틀어도 진짜 거의 따뜻하고 따뜻해요, 한 달에 한 20만 원? 뭐 이 정도 든 것 같아요. 기밀하게 공사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창문이랑 그 단열 이것만 맞아. 잘 해놓으면 난방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집들이 하도 기밀이 좋아서 5년 정도 된 집을 구입해서 전원주택 생활을 하실 거라면 그런 걱정은 조금 놔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전원주택 생활을 검색해보면 나오는 키워드들 중에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주제죠. 벌레입니다. 무용담이 많아요. 자고 있었는데 뭐 얼굴 위로 지나갔다는 둥 뭐 이런 게 많은데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집의 문을 원체 열어놓고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꼼꼼히 싸매고 사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 그리고 서울에서 벌레라 그러면 비호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시골 생활에서의 벌레라 그러면은 비호감보다는 호감도 많습니다. 뭐 해봐야 메뚜기, 개구리. 귀여워. 우리가 그때 한때 잠깐 인연을 맺었었던 우리 사슴이. 사슴이. 우리 사슴벌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사슴벌레는요 뭐 벌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이고 어쩐 일이야 막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애 자체가 귀엽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여름에 돈벌레가 좀 문 앞에 있어요. 왜냐면 문 앞에 거기가 되게 그늘이라 시원하니까. 시원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그렇지. 그건 이제 뭐 가루가 있거든요. 가루 뿌려놓으면 이제 맞아, 안 맞아. 나오고. 근데 이제 저희가 산지 한 3년, 4년 차부터는 집에 개미가 좀 들어와요. 집에 그렇지. 개미가 생겼어. 뭐 모기도 별로 없어요. 음. 모기도 옛날 집 이중창 이러면 그 방충망도 다 뚫고 들어오잖아. 근데 여기는 오히려 안 들어오거든요, 모기가. 사실 서울이 모기가 더 많고 오래 갑니다. 11월 한 중순이나 말까지도 모기가 있죠. 거의. 왜냐면은 빌라라든지 아파트는 따뜻한 곳들이 많잖아요. 하수관 같은 게 따뜻해요, 되게. 거기가 영상 12도 막 이렇거든요. 거기서 애들이 자라기가 좋다 보니까 그 배수관에서 알을 낳고 계속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서 그 배수관을 통해서 집집마다 환풍기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전원주택 오히려 살면 9월달 딱 되잖아요. 그럼 모기 딱 끊깁니다. 추워서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9월달 이후로는 모기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 오빠가 배수관? 거기에 방충망 같은 걸 쳤어요. 그러니까 물이 고일 수 있는 데를 다 방충망을 쳐놓으니까 모기는 오히려 없고. 그리고 5년 동안 뱀 딱 한 번 봤고. 이렇게 고개 들고 있냐? 독뱀이야? 혀 날름거려. 그건 아니야. 그냥 꽃뱀이야. 야, 털이 있다. 꽃뱀이야. 이건 안 돼. 저희는 이제 약간 동네거든요. 사람이 사는 동네고, 근데 되게 깊이 살면은 막 나방도 막 엄청 맞지, 큰 거 맞지. 많고 맞아. 그런 거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너무 좀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만약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맞아. 좀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갈까 하다가 그냥 동네로 했는데 확실히 사람 사는 동네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맞아. 우리도 세계관이 좀 바뀌었죠. 처음에는 좀 여기서 살다가 이제 안 되겠다. 우리는 서로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니까 들어가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들어가면 아무래도 인적이 드물다 보니까 뱀하고 이런 거는 좀 달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이렇게 한 동네인데도 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집 짓고 나서도 고라니도 한번 여기 그렇지. 왔었고. 어떡해 어이구 어떡해. 괜찮아 아유 괜찮아 집 짓기 전에 멧돼지 발자국도 막 있고 그랬잖아. 그렇지. 멧돼지 발자국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약간 다시 세계관이 겹쳐지는데, 일주일, 2주일만 장마 기간에 집을 비운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정글이 돼 있거든요. 그 정글이 돼 있을 때 뱀이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풀을 베주지 않으면 풀이 막 무성해지면서 진짜 놀랍도록 생태계가 조성이 됩니다. 거길로 개구리 들어오고, 개구리 잡아먹으려고 뱀 들어오고. 그래서 평소에 그런 거에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사람이 조금 사는 곳으로 들어오면 좀 자유로워요, 그런 거에 있어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좀 나옵니다. 좀 너무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또 배운 걸 좀 티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서울 부동산하고 이 시골 부동산의 제일 또 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환금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서울에 어디 동네에 뭐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팔려고 내놓으면 가격만 적정하다면은 정리가 좀 쉽게 될 텐데, 여기는 가격이 적정하더라도 주인 만나기가 좀 힘듭니다. 사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 집을 돈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근데 그런 건 있다. 오빠도 이제 부동산 오래 하면서 진짜 좋은 자리에 부동산이 조금만 싸게 나와도 바로 채가잖아. 그건 맞지. 근데 애매하게 안 좋은 데는 좀 아무리 싸도 잘 안 팔리고 맞아. 적정이 좀 좋고 사람들이 좀 선호하고 이런 맞아, 데 맞아. 거는 또 금방 나가고. 맞아. 그래서 저도 맨날 그 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비싸도 좋은 걸 사야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싸다고 그냥 무조건 줄 서면 나중에 팔 때 굉장히 서러움을 많이 먹습니다.
좋은 거를 사는 게 맞다. 또 예전에 제가 부동산 할 때 시골이라고 겁먹는 게 그거더라고요. 부동산이 작살나면 어떡하지? 시골이라서 그런 말씀 하시는데 한 번 올라간 거는 또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190만 원까지 갔다. 근데 190만 원짜리를 내가 150에 팔았다. 이거는 그분이 돈이 지금 너무 급한 거야. 그래갖고 당장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을 다운한 거지. 대부분 190만 원에 사면 그냥 190만 원의 선에서 정리됩니다. 자기만 안 급하면. 그리고 좀 집이 강가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있잖아. 그렇지. 집은 찌면 어쩔 수 없죠. 집은 백남준 씨라든지 어떤 예술품이 아니고서는 이 집은 계속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땅은 이제 조금씩 오르고. 그렇죠. 그래서 땅이 작고 집이 크면 좀 나중에 팔 때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지. 부동산은 땅입니다. 땅이 넓은 거 사야 돼요. 땅이 넓은데 집이 작아. 그런 건 흠이 안 돼요. 근데 뭐가 흠이 되냐면 땅이 40평인데 만약에 집이 80평이야. 2층으로 3층으로. 그러면 오히려 되게 흠 잡힙니다. 땅이 너무 작아서 가격 못 받는다 그러면서 와장창 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땅은 넓은데 집이 작은 게 나아요. 그럼 땅을 뭐 분할할 수도 있고 그렇지. 막 그러니까. 좀 전원주택 생활을 좀 마음에 두고 계셨다 그러면은 명심하십시오. 땅이 메인입니다. 땅이 커야 되고 그 땅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싸다고 그냥 당장 내가 돈 100만 원이라도 뭐 얼마라도 아끼는 마음에 저렴한 거 이렇게 하셨다가는 나중에 팔고 나오실 때 진짜 아쉬운 소리 엄청 듣습니다. 부동산은 당연히 1,000원짜리 500원 만들어야 이 사람들이 빨리 팔 수도 있고. 그렇지. 그만큼 또 사러 오는 손님이 적으니까. 그렇지. 우리 하는 얘기가 항상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사는 손님이 내 손님이다. 왜냐면 산 손님은 나한테 또 팔 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 판 손님 사실상은 떠나는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한테 잘해준단 말이에요. 어쨌든 살 때 좋은 걸 그냥 사야 된다. 저희가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이제는 장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단점은 좀 많아 보이지만 오히려 장점이 저희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성향에는. 그래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자기의 호불호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집에 녹여낼 수가 있다. 보통 전원 생활을 하게 되면 집을 짓던지 사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지어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활 패턴에 맞춰가지고 집을 설계를 했어요. 둘 다 올빼미여가지고 안방이 보통은 남향에 제일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저희는 안방을 북향으로 두고 창문을 쬐끄맣게 냈거든요. 맞아. 그래서 늦잠 자기에 맞아, 최적화된 맞아. 구조로 돼 있다. 그리고 거실을 좀 넓게 하고 거실이 제일 넓지. 그리고 저희는 다용도실도 신발 안 신고 다 들어갈 수 있게, 화장실도 다 신발 안 신고 들어갈 수 있게, 아무튼 이것저것 되게 생활 저희 패턴에 그렇죠, 맞게 그렇죠. 많이 녹여냈고. 네. 근데 서울에서 그렇게 하려면 되게 비싼데 땅값이 일단 비싸니까 내가 원하는 동네에 막 맞지. 그렇게 하기도 힘든데 시골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다 보니까 되게 가성비 좋게 내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가 있다.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청편 일률적인데 우리가 이렇게 짓게 되면 자신의 어떤 개성도 좀 살릴 수 있고 그런 장점이 크죠. 또 집이 저희가 되게 예쁘게 지었단 말이에요. 다른 국내 여행을 안 가게 돼. 맞지. 왜냐면 어차피 풍경이 비슷하고 어느 펜션이나 호텔을 가도 집보다 좋지가 않으니까 별로 국내 여행을 안 가게 됐어요. 그렇지. 아예 생각이 안 났죠. 우리가 원래는 서울 살 때는 국내 여행을 꽤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걱정될 수준이었어요. 우리 너무 여행만 다니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진짜 국내 여행 진짜 많이 다녔어. 우리 한참 다닐 때는. 근데 딱 이사 오고 나서 완전히 끊었으니까. 생각 자체가 안 나고 무슨 펜션을 봐도 야 좀 펜션이 좀 아쉽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내 여행은 아예 끊어버렸죠. 다음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막 살인사건도 났었고 또 이것 때문에 분쟁도 좀 심해가지고 이웃끼리 얼굴도 붉히고 이런 건데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에서 완전히 그냥 벗어났죠. 지금 제가 떠드는 걸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이 몸에서 혈류가 도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가만히 있으면 심장 뛰는 소리 이런 게 막 들릴 정도로 정말 조용해요. 그죠? 특히 밤 되면 진짜 낮엔 그래도 뭐 새 울음소리라든지 뭐 애들이 조금 뛰는 소리라든지 이런 게 좀 들리긴 하는데 심하진 않지만 밤은 정말 조용해요. 내가 제일 시끄럽다 그럴까? 내가 해봤자 근데 그게 층간이 없으니까 위아래 양옆에 뭐가 없으니까 막 뛰어다녀도 되고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제가 옛날에 부름이하고 비 올 때는 거실에서 뛰어놀았거든요. 부름이가 놀고 싶어 하길래 그 정도로 뭐 양옆에서 어떤 집에서 와서 태클 거는 그런 일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밤에 막 노래를 불러도 되고. 그렇지. 쿵쾅거리고 다녀도 되고 막 피아노를 쳐도 되고 막 새벽에도 쳐. 영화 크게 틀어놓고 봐도 되고 뭐 그럼. 소리 지르고 싸워도 되고 그럼. 그런 게 편하고 되게 자유롭다. 또 그래서 밤에 조용하다 보니까 잠이 잘 와. 왜냐면 서울 살 땐 사실 제가 큰 도로 옆에 살았는데 도로 소음이 난 그게 맞아, 시끄러운지도 맞아. 모르고 아, 살았거든요. 맞아. 그리고 밤에 고성방가 맞아. 이런 소리들 막 들리는데 여긴 완전 어둡고 조용하고 이러니까 잠이 진짜 잘 오고. 맞아. 저희가 요즘 서울에서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는데 거기 또 시끄럽더라고요. 그렇지. 거기도 신식인데 그래도 되게 도로 소음이 다 들리고 빵빵 뭐 이런 소리. 그런 소리가 막 다 들리고 옆
옆집 소리 들리고 막 이러니까 확실히 맞지. 수면의 질이 좀 낮아요. 자가 잘 깨요. 그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옆집에서 무슨 TV 보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진짜 큰 장점이죠.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시골 생활을 결정하는데 크게 기여한 이유가 아닐까.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뭐냐면 내가 모르는 곳에 갔을 때의 주차가 과연 어떨까? 주차 상황이 지금 어떨까? 여기는 양평 자체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에 난에 뭐 그런 거 시달리잖아요. 뭐 해봐야 장날, 장스런 날? 그렇지. 우리는 이제 5일장이 쓰거든요. 5일장 때 시장에 자동차 세울 데가 없다.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근처에 그냥 세우고 조금 걸어가면 돼요. 서울에 비하면 여기는 전체가 주차장이지 뭐. 주차난이 없다. 그래서 사실 식당 갈 때도 부담이 없어. 가서 슝 세우고 들어가면 되는데 서울은 산정거장, 두정거장 있는 거리도 만약에 차를 타고 간다고 하면 그 주차부터 해가지고 막 가는데 막히고 이러니까. 나는 진짜 가슴이 두근거렸어. 특히 나 평행 주차 조금 약한데 차들이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평행 주차를 해야 되고 나를 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빨리 해라 빵빵거리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것 때문에 부담됐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죠. 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큰 장점이지. 그 다음에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요. 맛있는 백반집이 많다. 콕 집어서 왜 백반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서양 음식이라든지 우리나라 게 아닌 음식들 그런 거는 조금 솔직히 말하면 서울이 그런 건 맛있어요. 파스타 이런 거는 햄버거 이런 건 서울이 훨씬 맛있어. 상대가 안 돼. 그건 솔직히 말하면. 근데 백반은요. 솔직히 서울이 여기 상대가 안 돼. 거의 여기 정도 퀄리티 내려면 한 끼에 15,000원집 가야 이 정도 퀄리티가 납니다. 일단 여기는 백반집이 한 8,000원, 만원이면은 되게 잘 나와요. 서울도 그치. 똑같이 백반이 8,000원, 만원인데 비교가 안 돼. 반찬이 일단 다 엄청 많이 깔리고 그리고 막 서울에는 조미료 많이 들어가잖아. 맞아. 근데 여기는 진짜 키운 채소로 하시는 데도 있고 그리고 맞아. 일단 여기는 다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맛이 없으면 안 가잖아. 맞아. 그러니까 잘 하는 데만 또 살아남아 있잖아. 이게 지금 조련사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응암동에서 밥을 먹어야 돼. 그럼 우리가 응암동 근처에 있는 데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운명 겨자 먹기로 가야 돼. 왜냐면 지금 잠깐 점심시간에 어딜 가냐고. 만약에 응암동에서 녹번동 간다 그래도 왔다 갔다 시간이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 근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응암동에서 녹번동 거리는 진짜 금방 가요. 차 타고 한 5분이면 갈 거야. 왜냐면 차가 일단 안 막히고 고속국도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 심리가 맛있지 않으면 안 가요. 어차피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백반집들이 퀄리티가 좋은 데는 사람도 많고 인기도 많고 막 이러니까 선순환이죠. 뭐냐면 재료 소진도 빠르니까 재료가 되게 신선하고 잘 되는 집 되게 잘 되고 맛있단 말이죠. 여기서 백반 먹다가 서울 가면 진짜 못 먹어요. 그리고 또 여기가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맞지. 전원주택의 메카다 보니까 한밭집들이 있거든요. 맞아. 거기 진짜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가서 8,000원 주고 반찬 떠가지고 얼른 먹고 나오면은 또 진짜 맛있어. 거기가 또 맛있어야 또 사람들이 그러면 가니까. 우리가 맨날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반찬 맨날 바뀌지. 우리가 사실 밖에서 밥 좀 먹어봤다 하는 사람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뭐냐면 메뉴 고르기가 정말 곤욕스러워. 내가 오늘 뭐 먹을까? 이것도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한밭집이 좋은 이유가 뭐야? 항상 랜덤한 상태에 놓여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면 오늘 반찬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되게 기대하는 것도 있어. 나 오늘 제육볶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가면 제육볶음이 나와 있는 날도 있고 안 나와 있는 날도 있는데 안 나와 있는 날도 좋아. 오늘 안 나왔으니까 내일 나올 확률이 높아졌잖아. 그래서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야. 자면서도 막 내일 제육 나오겠지? 이러면서 자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제육을 계속 고를 수 있다면 맨날 제육만 먹으니까 이게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장점은요.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저 구름이라고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이 살면서 좀 키우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전원주택만 한 데가 없어요. 집에 마당이 있다 보니까 그냥 집에 같이 있다가 한번 놀까? 그러면서 그냥 마당에 나가면 끝입니다. 근데 마당에서 그냥 막 뛰어놀고 마당에서 또 용변도 보고 막 이러면 그만큼 동물들도 이제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만 한 데가 없어요. 엄마 줘. 야. 일로와. 구름아 엄마 줘. 엄마 줘. 엄마 줘. 야이씨. 너 잡히면 가만 안 준다. 그리고 사람도 산책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또 산책할 때 사람도 없고 근데 서울에서 산책을 해보니까 그 구름이 됐고 해보니까 사람도 너무 많고 맞아요. 막 정신없고 물론 하천이나 이런 게 가까이 있으면 뭐 괜찮겠지만 거기도 사람이 많잖아. 엄청 많지. 불광천에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맞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계속 얘기되는 키워드를 보면 사람이 없는 걸 좋아합니다. 저희가 둘 다 아이라 가지고 맞아. 사람이 없어야 돼요. 가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제가 카메라 대고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하니까 저 사람이 실제로 만났을 때 저렇게 말이 많고 아니면 어색함이 없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랑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면 압니다. 대부분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 이러고 있거든요.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마감이 이렇게 처리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랑 너무 어색해서 엘리베이터에 관심이 있는 척을 하는 거야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내향인이다 보니까 사람이 막 많고 이러면 조금 부담을 좀 느껴요. 기가 빨려. 그렇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부터 계속 일관적인 키워드죠. 사람이 없어요. 밤에 여기 나가면 우리밖에 없어. 진짜 그래서 산책하기 정말 좋죠. 그 다음에 장점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미료 같은 거죠. 이 서울살이 계속 하시던 분들은 서울이 굉장히 지겨우실 거예요. 맨날 이놈의 소음 답답하고 사람이 치이고 내가 좀 조용히 있고 싶어도 그냥 옆집에서 갑자기 막 드럼치고 소음 이런 거에 질려서 전원주택을 알아보실 텐데 전원주택에 그렇게 해서 1년, 2년 이렇게 사시다 보면요. 가끔 서울 갈 일이 있잖아요. 서울이 또 그렇게 재밌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 막 이렇게 많은데 싫어하고 막 이래서 나도 양평에 한 1년인가 있다가 홍대를 한번 간 적 있어요. 제가 친구 만나러. 홍대 가니까 또 그냥 숨 마셔도 재밌는 거야. 사람 지나가는 게 그렇게 재밌고 그냥 막 젊은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그냥 MZ들 그냥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 지나가는데 그렇게 재밌어. 야 요즘 젊은이들은 저렇게 노는구나. 말뚝밖에 하고 놀더라고. 술래잡기 하고 막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젊은이들 참 좋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을 또 느끼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골 살다가 또 요즘 서울에서 살고 있잖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골 살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간 게 되는데 어때요? 살아보니까? 저는 확실한 거는 시골 생활이 더 맞다. 뭐 물론 그렇다고 10대 빵 정도는 아니에요. 서울이 점이 많아. 편한 건 훨씬 편해. 근데 서울 살고 우리가 양평 살고 서울 살아보니까 느껴진 점은 잠깐 흔들린 적도 있었어요. 서울에서 있으면서 한 1, 2주 정도는 서울이 좋긴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딱 3주째가 되면서 약간 이제 염증이 좀 올라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말에 양평에 내려오니까 확실히 우리 성향에는 또 조용하고 좋아하고 집순이 집돌이인 우리 성격에는 양평이 정말 맞는 서울이 몸은 확실히 편해. 뭐 하러 가기 부담이 없어. 필라테스도 앞에 가면 되고 뭐 배우러 갈라 해도 선생님도 많고 사람 만나기도 좋고 막 이렇거든. 근데 마음은 여기가 훨씬 편해. 뭐 윗집 아랫집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밥 먹는 게 이제 우리는 밥을 안 해 먹으니까 맞아. 서울밥이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밥 먹는 게 좀 힘들고 그런 것도 있어. 여기 살면 진짜 우리 거지같이 하고 다니잖아. 맞지 맞지. 진짜 신경 안 쓰고 다녀도 맞지, 되는데 맞지. 서울에서는 좀 집 앞에 나갈 때 멀쩡하게는 하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맞지, 좀 의식주가 다 양평이 훨씬 더 편한 것 맞아. 같아요. 마음이 되게 편하지. 어, 맞아 어. 맞아. 그럼 이제 계속 여기서 살고 싶으세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기서 이제 살다가 정말 노년 때는 병원 근처로 그치, 병원 다니긴 여기가 아무래도 병원이 좀 가기가 불편하긴 하니까 내가 볼 땐 한 50대쯤 돼서 그렇지. 조금 더 도시 맞아. 그런 데로 가면 좋지 않을까. 차 타고 서울에 빨리 갈 수 있는 그 정도 아마 변두리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하면은 시골 생활이 생각보다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잘 맞을 수 있다. 자기 성향에 따라서. 우리 같이 젊은 사람인데 우리 같은 성향이면 우리 동네에도 지금 서울 출퇴근하시는 30, 40대 부부가 좀 계신데 여기 애 키우기도 좋다고 하고 맞아. 생각보다 다들 만족하면서 사시는 것 같아. 이사 안 가시잖아. 일단. 그치. 일단 내 생각에는 집만 자기가 잘 구하면 잘 짓던지 좀 좋은 집으로 잘 구하면 동네에만 너무 외진 곳이 아니면 그래서 살기 괜찮은 것 같아. 지금 조련사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집을 보러 가실 때요. 겨울도 중요하지만은 장마철에 한번 보러 가셔야 돼요. 맞아. 왜냐면은 약간 우리가 포락지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뭐냐면은 물에 잠기는 거야. 그 지역도 잠기고 그 집도 공사를 잘못하면 우수관을 잘못해놓으면 잔디밭에 물이 차올라요. 그럼 과장돼서 얘기하면 장마 때 집이 떠. 아이고 물차 때 붕 떠버려요. 그러니까 농담이지만 그 정도로 잔디도 그냥 물에 팍 잠겨. 물 빠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조련사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거의 업자만큼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제 우리 조련사하고 많이도 또 보러도 다녔고 저도 업자로서 여러 가지 집과 땅을 많이 보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을 살려가지고 어떤 전원주택이 좋은 것이고 또 어디 지역이 좋은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또 저희가 경험을 토대로 썰을 또 풀 거니까 구독과 알람 해주시면은 저희의 경험을 들을 수가 있는 기회를 얻으실 겁니다.